예, 이제는 리딩 섹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섹션에서 우리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I like her가 her, 그리고 she's a doctor in HP. She kills a dog. The dog sleeps in the house. The dog has toy. Its color is brown. A boy enjoys that. The boy dances with a girl. The girl sings a song. She makes him. He is happy. 제 생각에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의미를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어의 특징인 짧아지려고 반복을 피하고 주어 동사 그 나머지입니다. 주어 동사 그 나머지라는 것은 한 개의 문장에 한 개의 본동사만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순서는 항상 주어 동사 그 나머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문장을 두 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이건 제 의도입니다. 또한 문장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은 첫째는 접속사를 해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사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투 부정사 등을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정사, 동명사, 동사 원형 또는 분사로서요. 이게 다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영어의 법 짧아지고 한다, 반복을 피한다 관점에서 지금 I like her와 she is a doctor in HP입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이 두 개의 문장에서 얘를 갖다 어떻게 했다? 관계대명사 후로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하니까 어떻게 한다? 바로 삽입구문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he하고 her와 동일하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없앴습니다. 그러면 한 개의 문제에서 본동사가 두 개죠. 이때 like가 있고 명사가 있는 경우는 뭘 없앴습니까? to 부정사로서 이렇게 없앤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like her, a doctor in HP, to kill a dog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 dog와 the dog가 공통되어 있네요. 이때는 저는 의도적으로 뭘 한다? 바로 관계 대명사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which가 되는 거죠. 그러면 I like her, a doctor in HP, to kill a dog, which sleeps in the hous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the dog와 the dog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했다? which로 that로 한번 돌렸습니다. 이 의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부사구가 있는 경우에 꼭 얘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많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which로 해서 콤마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toy하고 it하고 실제적 공통이 일어나고 있죠. 관계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whose color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의 문장이 I like her, a doctor in HP, to kill a dog, which sleeps in the house, which has a toy, whose color is brown 에서 한 개의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볼게요. 얘를 갖다 어떻게 했다? and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a boy enjoys that. 이 that의 내용이 뭐다? The boy dances with a girl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얘죠.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요. 얘하고 같지 않습니까? 반복되죠. 없앴습니다. 본동사 두 개가 남죠. enjoy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동명사로서 본동사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a boy enjoys dancing with a girl입니다. a girl과 the girl이 공통이죠.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람을 통해서 who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he하고 공통이죠. 이번에 어떻게 한다? 콤마를 해주면서 얘를 갖다가 분사 구문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하고 또 공통이죠. he하고 힘이죠. 그래서 사역동사입니다. 원래 문장에서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없애고 사역동사일 때는 원래 문장을 어떻게 한다? 비동사로 하지만 비동사일 경우에 탈락한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문장에 또 한 문장. A boy enjoys dancing with a girl who sings a song making him happy라는 문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조금만 연습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덩어리들이 이렇게 한 개의 문장이 되었을 때 동사를 기준으로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동사를 기준으로 또 문장이 형성되고 동사를 기준으로 또 문장이 형성되고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 그 나머지가 형성되고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 그 나머지가 형성되는 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한국말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녀 좋아한다. 그녀는 의사다. 그리고 그녀는 개를 죽인다. 합치니까 의사, HP에서 의사니 그녀가 개를 죽이기를 나는 원한다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개는요, 자요. 근데 그 개는요, 장난감을 가지고 있네요. 그 장난감의 색깔은요, 갈색이네요. 그러면 갈색의 장난감을 가진 그 개는 집에서 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문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이 노름입니다. 그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연습할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동사와 원래 동사였던 녀석,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동명사라든지 아니면 동사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분사의 형태를 갖다가 다 덩어리 지어서 그 동사의 행위자와 결정체를 갖다 목적서, 그 동사가 머무는 것을 계속 덩어리 지어서 한 개로 붙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 여러 개의 문장 갖다 and로 접속사 연결해 놓고 얘하고 공통이니까 얘가 이 행동도 하고 이 행동도 하죠. 그죠? 그리고 얘가 있습니다. 얘가 노래를 부르고요. 얘가 글을 만드는데 어떻게 한다고? 글을 행복하게 한단 말입니다. 긴 문장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한국말에 맞춰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한국말로 만들려고 너무나 애를 쓰시다 보니까 긴 문장이 오면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시고 헷갈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동사와 동사였던 녀석을 기준으로 덩어리 짓는 겁니다. 동사의 주인을 찾고 동사가 머무는 객체를 했고 덩어리 지어서 한 개의 의미로 파악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전공 과목에서 의학이라든지 약학이라든지 아니면 공학 아니면 다른 거에서 원서가 오히려 좀 더 읽기 쉬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들을 갖다가 그대로 느끼시면 더 편한데 얘를 갖다 한국말로 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 독해입니다. 한국말의 독해가 아니에요. 해석이 우리나라 영어를 망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챕터가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은 7문제 나오고 아래 2개의 문제는 보캐블러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정기 히스토리 어카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non-tagged article 별 의미 없어요. 어떤 시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궁금해하고 우리가 느끼고 와 이러는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어떤 모르는 게 있다. 그럼 백과사전을 찾았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에서 설명할 때에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생물하면 종속, 과목, 관문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미치지 않습니다. 영향에. 전혀 미치지 않아요. 막상 미친다 하더라도 제가 100번 양보해서 미친다 거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 그대로가 나옵니다. 백과사전을 찾는 이유는 영어권 사람들도 그것을 몰라가 찾기 때문에 몰라가 찾는 그 문장의 설명 중에는 독특하고 처음 본 단어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 자체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은 추론이라든지 인퍼렌셜이라든지 아니면 리터럴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형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보면 인퍼렌셜이 있고 리터럴이 있습니다. 리터럴 하면요. 얘는 저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리터럴처럼 문학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리터럴은요. 만약 비슷한 말 찾기 보캐블러리가 문제 나오면 exact입니다. 정확한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찾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고. 그렇죠? 정확하게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퍼렌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데이터 문제입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나와요. 좀 더 넓게 나옵니다. 됐죠? 그 정도 아시고요. 그래서 백과사전 파트를 보실 적에 여기는 너무 어려운 단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단어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편지입니다. 사업상 편지는 지금 실질적으로
파트 1에서 파트 3까지는 한 대상에 대해서 나오고 그 대상에 따라서 소재가 여러 개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 편지란 것은 받는 이와 보내는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이에서 물어볼 수도 있고 보내는 이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잡으셔야 돼요. 우선요. 됐죠? 이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 우선 말씀드릴게요.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요. 아주 쉬운 단어부터 정말 생전 보도 못한 단어까지, 생뚱맞은 단어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에 보면 뒤에 보캐블러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왜냐하면 거기 있는 비슷한 말이 꼭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문장 내에서 같은 말을, 비슷한 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라 되어 있습니다. 문장 내에서 문맥상의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적으로 완벽하게 비슷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어장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 있지 않아도 얘가 답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뒤에 있는 보캐블러리 비슷한 말에서는 제가 좀 더 넓게 해놨어요. 또한 보캐블러리를 갖다 보는 것은 지금 단어 자체만으로 그거 갖다 다 외운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리듬이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파트 1에서 그래머 섹션에서 그리고 리딩 섹션까지 본문에 보면은 제가 풀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답안지 풀이하는 거 보면 웬만하면 제가 쉬운 단어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걸 갖다가 쭉 보면서 문맥상에서 이런 단어가 쓰이구나를 먼저 느끼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은 그 나중에 문제입니다. 많이 그걸 갖다가 단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말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는 게 고등학교 수능의 그 단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단어만 보시지 마시고요. 문장 내에서 그 단어를 보시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건 그냥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문제를 보니까 책에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서 나온 단어하고 그 뒤에 있는 보캐블러리 단어를 다 합치니까 적어도 6개에서 8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작을 때가 6개고요. 그러니까 단어집을 따로 보지 마시고 책 내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단어집이라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게 65점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77점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75점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50점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 안 하시면 꼭 그 밑에 걸려요. 65점 받으시고 64점 받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65점 받으실 분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80점 정도 받았다. 그러면 그때 화내면서 욕하세요. 그런데 넘치게 좀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작게 공부하시면 후회돼요. 후회되는 것은 그 결과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 버리죠. 그죠? 시간은 야누스적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았을 때는 너무나 관대해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요. 정말 냉정하게 돌아서는 게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넘치게 공부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좀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알파벳은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장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 관점에서는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짧은 시간에는 좀 많이 하시길 권하고 싶어요. 예, 이제는 이제 독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독해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근거하여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리터럴에 관련된 그 자체와 리터럴에 관련된 패러프레이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서 유추되는 것을 우리는 인퍼런셜에서 유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장의 전개 방식을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의 문장의 형식은 3가지 뿐입니다. 1형식부터 3형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품사라는 것은 단어 자체의 속성이고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문장 내에서 단어 등의 역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형식은 목적어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형식이죠. 그래서 삼형식과 삼형식의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gave her a car인데 간접 목적이라는 것은 동사가 두 번째로 머무르는 것이고 직접 목적이라는 것은 동사가 첫 번째로 머무른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요,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의미를 파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오형식이란 것은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삼형식과 이형식의 결합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있죠? 또 명사가 있죠? 얘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 해당되고 얘는 이렇게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태적으로 사형식과 삼형식의 형태를 갖다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사역동사가 동사 원형이 비동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조를 갖다가 잘 파악하시면 문장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대등접속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문장과 완벽한 문장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게 바로 접속사죠. 그죠? 대등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대등접속사는 이렇게 품사와 분사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 투부정사는 끝까지 투부정사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다 오화가 있다 그럼 투부정사를 써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 맞춰서요.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를 통해서입니다. 종속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두 개를 연결시키는 부사절을 이끄는 경우와 종속절이 주절의 문장 성분으로 구속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요. My wife was cleaning the living room while I was watching TV 할 적에 완벽한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읽으실 적에도요. 이런 걸 읽으실 적에 어떻게 한다? While I was 하지 말고 while I was에서 영어적으로 읽는 습관을 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다 종속 접속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everyone knows that the man can make her happy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타동사지 않습니까? 종속절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절에 구속되죠. 이게 바로 명사절입니다. 얘도 읽으실 적에도 everyone knows that the man 해서 붙여넣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이제 명사절로의 전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접속부사입니다. 접속부사는 뭐였다? 두 개의 문장, 완벽한 문장을 절대 연결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떻게 한다? 삽입구문 처리화합니다. 그리고 접속부사는 뭐다? 원래는 문장의 순서는 항상 주어 동사 그 나머지인데 맨 앞에 오더라도 도치를 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접속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I don't have any money, semicolon, otherwise I would give all the money to you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도요. 한번 보면요. 지금 I would give all the money 누구에게 준답니다. 이때 어디다 전사는 이 방향을 틀어주죠. 어느 쪽 틀어줍니까? 너에게 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제는 동격입니다. 동격 같은 경우에는요. It is our desire 한 게 이 desire를 갖다 뭐로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됐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는 뭐다? 두 개의 문장에서 공통된 명사 등이 있을 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한 개의 본동사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는 게 투부정사였습니다. 그러면요. Their parents were not willing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they give 원래는 이겁니다. They give up their kids입니다. their 같죠, 그죠? their parents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본동사가 두 개죠? were하고 얘가 두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로서 본동사를 없앱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의미를 파악한다? 동사를 기준으로 지금 얘도 얘 행동하고 얘 명사 없죠? 얘도 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willing 하고 또 얘가 give up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의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will이 뭐였습니까? 의지죠? 그래서
not willing to 동사 원형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쭉 봐두시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보십시오. 지금 더 과거의 동사입니다. 그죠? 더 과거의 동사고 여기 sims죠. 그 다음에 when he was here입니다. 시제가 차이가 나죠. 더 과거의 동사 had를 갖다 원형화시켜서 had been, to have been이 된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보십시오. 명사가 있죠. 동사가 있죠. 명사가 있죠. 동사 같은 녀석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행동은 얘가 하고 이 행동은 얘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북스토어는 transact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북스토어가 transact 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he remembers dancing with her when he was university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동사죠? 동사였던 녀석이죠. 명사가 없습니다. 그럼 얘도 이 행동하고 얘도 얘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억하고 춤을 췄던 걸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관점 가시고요. 그리고 동명사를 갖다 문장에 쓰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특정과 불특정의 관점은 바로 그 문장에서 행위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나 없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동사 자리에, 주어 자리에 동사의 변화에 간다는 것은 명사로서 행위자가 없어져 버리죠. 행위가 없어져 버렸다. 불특정이다. 그때는 동명사로 간다는 관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바로 동명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의 특징은 뭡니까? 이렇게 동사,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통했습니다. 동사 원형에서 본동사를 없애는 건 지각동사가 있었고 사역동사가 있고 그리고 help라는 녀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help는 두 가지 뜻. 돕다의 경우에는 투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를 쓰고 피하다 할 때는 명사나 동명사를 썼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so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요. 보면 얘 있죠. 동사 있죠. 동사였던 녀석이 있죠. 그러면 얘는 얘가 하고 얘는 얘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리사는 토니를 받고요. 토니는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멜리사는 토니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걸 보았다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한국말로 이쁘게 할 필요 없어요. 얘는 얘 행동하고 얘는 얘 행동하네. 그거 갖다 한 문장을 만들었네. 라고 느끼시는 게 최고예요. 이제는 사역동사를 볼게요. 사역동사도 얘 있죠? 얘 있죠? 얘 있죠? 그 다음에 동사였던 녀석 있죠? 그럼 얘 행동하고 얘 행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동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히 시험에 나온 건 얘가 잘 나온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있을 때 ing를 쓰든가 pp를 쓰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뭐다? 앞에 비동사가 탈락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시험에 나온 것은 얘가 상태동사인가 아닌가를 첫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령과 발산이다. 발산의 경우는 ing를 쓰고 수령할 경우에는 pp를 쓴다. 그 기준은 뭐다? 목적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분사도 결국 뭡니까? 두 개의 문장 갖다 합치고 짧아지고 반복을 피한다는 그 관점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은 항상 주어 동사 그 나머지다. 본동사는 하나의 관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going back home, she sang a song very happily 돼 있는데 얘는 원래는 뭐냐면은 he went back home과 그리고 he sang a song입니다. 가쪽에서 없애면서 얘에서 지금 가는 모습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going back home으로 씁니다. 콤마로서 삽입 구문 처리한다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또한 이 주어 동사 그 나머지지 않습니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삽입 구문, 특히 분사 구문에서는 뒤에 뜯어 콤마 쓰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현재 분사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더라도 문 뒤에 있죠? 문 중에 있죠? 또한 문 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뭐다? 더 과거 동사.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칠 적에 더 과거 시제의 차이가 난다. 동작의 동시성이 아니라 시제가 차이가 날 때는 뭐를 가져온다? 더 과거의 동사 had를 가져 원형시켜서 having finished his assignment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ince가 있다. 요건 좀 제가 생뚱맞게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since가 있으면 현재 완료형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문장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뭐다? Written in English, the book is very popular, blah blah 되겠죠, 그죠? 이때도 어떻게 한다? The book를 기준해서 수렴인가 발산인가 평가해서 현재 완료형 쓸 것인가, 과거 완료형 쓸 것인가를 보시고요. 지금 얘도 이렇게 한 덩어리 짓고요. 왜냐? 얘 동사죠? 그리고 동사입니다. 얘로 한 덩어리 지어서 의미를 갖다 결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치입니다. 문장은 항상 주어 동사 그 나머지죠. 근데 주어가 아닌 녀석이 접속 부사를 제외하고 다른 것이 문제에 왔다. 그러면 얘는 문장 틀렸죠? 이 제이라 있습니다. 한 번 더 틀리게 해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한 번 틀렸죠, 그죠? 문두에 다른 녀석이 왔으니까. 그리고 주어 동사가 그 나머지인데 동사 주어죠. 한 번 틀렸죠? 얘가 상세를 이뤄서 맞게 해주는 게 바로 도치 구문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관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됐죠? 여기도 보십시오. if 절이지 않습니까? if 절인데 주절이 지금 맨 앞으로 안 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콤마 줘서 삽입구문 처리합니다. 이 세 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법 문제에서 주절이 문 뒤에 안 있고 뒤에 쓸 적에 콤마가 없으면 다 틀려요. 콤마를 해주면서 문 뒤에 있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얘를 갖다 어떻게 한다? 삽입구문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다? 두 개의 문제에서 공통된 명사가 있을 때 얘를 갖다가 연관시키는 대명사로 한 개로 걸어주면서 그 결과는 두 개의 본동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과 문장 성분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볼게요. She loves the boy가 있죠. 그리고 fell in love입니다. 그럼 본동사가 있으면 얘도 뭐다? 얘 있죠. 얘 있죠. 얘는 얘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얘가 하고 얘는 얘가 한다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는 뭐다? 접속사 역할과 이 문제에서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느끼는 건 뭐다? She loves the boy와 the boy once fell in love with her. 두 개의 문제입니다. 얘를 붙이니까 어떻게 된다? 한때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그 소년을 사랑한다는 말로 해석할 따름이에요. 해석은 저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번역가가 잘하면 돼요. 여러분께서는 해석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그 관점을 유지해 주시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형용사입니다. 얘는 구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사, 얘, 절대 목적어를 둘 수 없는 동사.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요. 동사 있죠? 동사 있죠? 그럼 얘는 얘가 하고 얘는 얘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사를 보겠습니다. 관계 부사도 관계 대명사에다가 전사가 결합돼서 앞으로 튀어나온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ere he wants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얘는 얘가 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요. 또 다른 녀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집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전사를 보겠습니다. 전사는 뭐라고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한 품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는 항상 뭐를 써야 된다? 명사 아니면 동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they create the house와 by를 썼습니다. by using eyes around them인데 얘는 뭐냐면요. they used eyes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they 같죠? 그러면 없애고, 근데 없애는데 전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동명사로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끼는 건 뭐다? 바로 여기도 동사가 있고 동사였던 녀석이 있다. 아무데도 지금 행위를 갖다가 하는 자는 얘뿐이네요. 그럼 얘가 이 행동하고 얘가 또 이 행동하는 애예요. 그죠? 그러면 그들은 집을 갖다 창조했고 그들 주위는 얼음을 사용했다. 그걸 합치니까 그들 주위에는 얼음을 사용함으로써 그 집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 같고요. 이제는 삽입구문, 아까 분사구문에서 삽입구문 했는데 삽입구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도에 있는 삽입구문과 문 중에 있는 것과 그리고 문 위에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도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According to the news. 이 콤마 있으면 무조건 삽입구문입니다. 얘가 주어, 본동사, 그 나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with tears coming down from her eyes, she quietly looked at her son 됩니다. 여기도요, 보면 뭡니까? 동사 있죠? 그리고 동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행위가 지금 다른 행위자가 안 나있죠? 그러면 그녀가 이 행동도 하고 이 행동도 한다. 연결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문 중에 있는 걸 볼게요. Brian Jackson이니까 a biologist from Kenneth University made a certain blah blah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런 문장이 딱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조금 짜증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브라이언 잭슨 모르시죠? 그러니까 콤마로서요, 삽입구문으로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얘 뭡니까? who is가 생략되어 있는데, 특히 사람이나 있든가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콤마로서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콤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얘를 갖다 이만큼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 얘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Brian Jackson made a certain experiment에서 여러분께서는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꼭 이렇게 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얘를 갖다가 얘도요. Brian Jackson BJ라 쓸 거예요. BJ는 is a biologist고요. 그리고 BJ는요. is in Kenneth University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얘도 이렇게 삽입구문 처리하고요. 또 얘도 이렇게 삽입구문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떤 삽입구문도 될 수 있다? 얘가 없어지면서요. 이렇게 삽입구문 두 개가 이렇게 삽입구문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미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문미가 가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She was reading some books with her leg crossed 되는데, 결국은 얘가 있고 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행위자가 없죠? 그녀가 지금 이 행동도 하고 이 행동도 한다는 관점으로서 여러분께서 문장을 전개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문장 쉬워요. 여러분께서는 긴 문장을 보고 헉 하는 것은 해석하려고 해서 그래요. 한국말로.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의미. 그렇죠? 지텔프나 토익이나 어떤 시험에도 해석을 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는 요 정도 하시고 나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이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하이픈인 것도 뭐다? 결국은 삽입구문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런 걸 갖다가 꾸미는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 적에 지금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3, 54, 55, 56, 57, 58, 59 이런 식으로 7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얘는 독후감이 아니에요. 독후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푸냐면은 데이터 찾기 문제로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다 읽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래서 A에서 D까지 각각의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기는 읽지 마세요. 보기 읽지 마시고 퀘스천들을 정확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퀘스천들을.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두 문제는 단어들이거든요. 단어들인데 항상 똑같습니다. In the context of the pass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읽지 마시고 뭐만 본다? 단어만 보십시오. 단어만. 단어만 보시고 이제는 여기 있는 단어를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가지고 점으로 시작되고 점으로 끝난 그 문장 내에서 단어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확신된 답이 나온다 하면 바로 여기서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확신된 답이 안 나오고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두십시오. 특히 쉬운 단어가 나오면은 함부로 답을 찍지 말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아주 어려운 단어가 났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답 찍어도 됩니다. 쉬운 단어가 났다는 줄 그어져 있다는 것은 언더라인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쉬운 단어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의미가 분화돼서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단어 중에 여러분께서 한 번도 본 적 없다. 한 번도 본 적 없다.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적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지우십시오. 지우시고 지문의 보기에 있는 A에서 D까지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는 바로 답을 찍지 말고 문장 전체의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흐름 속에서 특히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A에서 D까지의 보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전치사를 갖다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전사가 결합된 게 작게 나올 때는 2개, 많이 나올 때는 한 6개 정도의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전사의 고유의 의미와 동사를 갖다 결합시키면 어떤 의미가 될까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throw 있지 않습니까? 던지는데 위로 던진대요. 그게 바로 throw off지 않습니까? throw off를 갖다가 우리나라는 오바이트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토했다라고 쓰는 것보다 우리도 올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유추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께서 단어 같은 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8문제 중에 2문제 정도밖에 못 맞추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급한 마음의 욕심입니다. 이 단어 보고 내가 바로 아는 단어만 맞춰야지 하는 건 여러분의 바람일 뿐입니다. 출제자들은 약간 악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교묘하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한번 쭉 다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53번, 54번 결국은 1개, 2개 문제를 갖다 다시 읽으십시오. 다시 꼼꼼하게 다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문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을 쭉 보다가 53번, 54번이 나올 때 있고 54번이 나오고 53번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개씩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만약에 53번이 나왔다. 그러면 그까지 읽는 것을 멈추시고 다시 와가 여기서 답을 고르시고 다시 54번으로 와가 다시 정답을 고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53번과 54번을 풀었습니다. 그러면 55번과 56번을 다시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러고 나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읽다가 56번이 있고 56번이 있고 55번이 있다. 그러면 이까지 읽고 56번을 갖다가 먼저 나왔다면 이쪽으로 와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5번을 갖다가 여기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54번부터 56번 정도 풀 적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충분히 많이 읽은 것 같은데도 어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께 센스 있게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보기를 보십시오. 보기를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53번은 이 부분에서 묻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답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맨 끝에 있는 문제가 인퍼런셜에서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not be true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best describes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들은 편협한 곳에서 이렇게 literal의 문제는 편협한 곳에서 이렇게 답을 찾는 것인데 맨 마지막에 57번은 데이터를 좀 넓게 이렇게 해서 또한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7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답을 아시면요 고르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B, C, D가 있다 칠게요. 그러면 얘를 갖다 보시고 문장에 분명히 없다면 얘를 제껴내십시오. 그리고 B를 갖다가 읽고 이것도 없다면 제껴내십니다. 그리고 C는 잘 모르겠다. D는 확실하다. 그러면 얘가 3개가 확실하지 않은 분명히 틀린 거니까 얘가 답이 된다. 이것이 추론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편지 부분 갈게요. 편지 부분에도 죄송합니다. 자, 편지에서는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 두실 거는 여기가 받는 사람이고 여기가 보내는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이 편지 부분을 푸실 적에 얘를 갖다 먼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하고 얘. 그렇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나와요. 나오지만은 여러분께서는 수험생으로서 얘를 갖다 먼저 하고 위에 있는 그 사람이 편집 받는 사람이구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편집 보내는 사람 정리를 하시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려요. 됐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방법이 같습니다. 쭉 읽고요. 그리고 단어를 보고 단어를 갖다가 찾아가고 거기서 한번 촉을 그려서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찍는 건 저는 조금 지양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모든 단어들이 다 마찬가지로요. 그러고 나서 2개 읽고요.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쭉 다 읽습니다. 쭉 다 읽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다 읽었다. 그럼 다시 올라와서 2개를 보고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또 2개를 읽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다 되기 때문에 A에서 B, C, D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끼는 방향으로 하면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지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한 90% 정도인 것 같아요.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이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는 편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맨 위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갖다가 할 적에는 이런 겁니다. 제가 갑이에요. 여러분이 을이면은 제가 편지 보낼 때 첫 줄에다 바로 돈 붙이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을이고 여러분이 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좋은 말, 날씨 좋지요. 우리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해놓고 중간에다가 돈 보내주십시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갑이 보냈느냐, 을이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어느 위치가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편지를 보고 바로 갑인가 을인가를 알 수 없고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적을 묻는 문제에서는 바로 앞에 있다고 해서 바로 답을 찍지 마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메인 목적을 갖다가, 메인 퍼포스를 갖다가 고르시는 습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여러분께서는 이 편지 부분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문제, 목적에서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요, 이 편지 부분은 이 문장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짧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갖다 믿지는 마십시오. 왜냐? 다른 문제에 비해서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 리딩 파트에 와서 편지부터 먼저 푸시는 걸 갖다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위험성을 갖다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편지는 다른 부분보다, 다른 파트보다 좀 빨리 풀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답이 있지 않습니까? 답이 A에서 D까지 있는데 뒤쪽에 숨어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다른 거와 시간이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계획하신 것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 뒤부터는 당황을 해서 파트 1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면서 당황하시면서 답을 잘 못 찾아내세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그냥 처음부터 파트 1부터 푸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파트 1부터 푸시고 여러분께서 정해놓으십시오. 15분 남았을 때나 아니면 10분 남았을 때 그거 다 정해놓으시고 15분이 됐다, 10분이 됐다면 펜을 놓으시고 여태까지 푼 독해 문제에 마킹을 다 하시고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연필 들고 마킹펜 들고 하나 풀면서 바로 마킹을 해나가시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이 편지 부분은 두 사람이 지금 편지 내용에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순간 다른 것보다 오히려 시간을 더 잡아먹을 여지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까지가 제 강의의 끝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문법 파트에서 설명할 때 기존에 있던 문법 설명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느끼실 여지도 있고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나에겐 어색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저를 좀 신뢰해 주시고요. 신뢰해 주시고 제 나름대로 좀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장 적절한 문법의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니까요. 그냥 여러분께서 다른 생각 안 하시고 그쪽 쭉 가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걸 갖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5일 내로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다 끝내시고요. 이거 갖다 맨 처음에 말씀 못 드려서 뭐 오히려 좀 섭섭하고 아쉽네요. 다 끝내고 나머지 한 5일 정도로 갖다 복습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갈 적에는 이렇게를 권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리스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닝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리듬입니다. 장단과 액센트와 높낮이를 통해서 이렇게 분절만 시키는 리듬을 갖다 느끼시고, 그리고 프랙티스 그 퀘션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요, 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부사 같은 것은 5분 전에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전날에는요, 문법 파트의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해주시면, 공부를 좀 하시면요, 얘를 다 보는데, 제 생각에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럴 땐 이거다, 이럴 땐 이거다라고 하고, 이제는 당일날에 가서는 문법 파트 맨 뒤에 있는 그래머 서머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가 한번 이럴 땐 이 답이다 하면서 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제는 리딩 섹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장 갖다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 덩어리 지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그리고 퀘스천을 먼저 읽고, 그리고 보캐블러리를 한번 보고 나서 퀘스천을 먼저 보고 나서 다시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을 찾는다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계획에 성공이 깃들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